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국내 소식들 속에서 오늘도 어떠한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슈 내에서도 종목들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입니다. 모닝 스탠바이인데요. 오늘도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이제 시간 외에 나오게 되면서 벌써부터 좀 마음이 살짝 무거워집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을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아무리 차분하게 보려고 해도 이 개장 초반에 내가 공략할 만한 섹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판단할 텐데, 이 뉴욕 시장에서 날아온 뉴스 때문에 일단 오전장은 진짜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왜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뉴스를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이제 관세 뉴스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 국한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정치 뉴스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치적인 중립을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이유가 돼서든 간에 이 불확실성이 제거돼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이제 야당 측에서 탄핵을 진행했던 부분들에서 기각이 나오면서 여당이 많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국내에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보통 여당의 유리한 측으로 결론이 나오면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당 측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시장의 하방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이야기를 했을 때는 4월 2일까지는 조금 유연하게 좀 이 관세를 운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마침 또 오늘 뉴욕 시장에서 이 자동차 관련했을 때는 어떤 좀 선택적인 표괄적인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면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제가 뒤에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31조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맞는 그런 정책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내노라는 기업들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상의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오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거래소 출범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근무 여건으로 인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거래소도 기존에 4시부터 6시까지 단일가 매매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전에도 8시부터 했었다가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8시 40분 이후에 전거를 종가 매매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대체거래소 나와가지고 이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매 시간이 늘어났는데 사실 그 매매 시간에 격정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캔들이 일본 캔들이 많이 좀 왜곡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4에서 5%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전 8시, 오후 8시에 한두 주 가지로 거래를 체결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일본이 고점과 저점이 플러스 15%까지 벌어진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넥스트레이드가 개최가 되면서 이런 시간적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이 매매가 가능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매매 자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일본 캔들을 보면서
당황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거래일 종가랑 오늘 시가나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캔들을 기술적 분석을 한 전문가분들도 당황하고 개인 투자분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고 보신 분도 계신데 요거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죠.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한가 하한가 없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시장에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한가랑 하한가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진행을 했을 때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거래대금 자체도 개인 투자분들이 거래대금은 가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께서 이제 약간 좀 융합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좀 융합되지 못하고 좀 흐트러지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을 좀 이기긴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만한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전력설비 이런 섹터들이 선제적인 단기적인 차익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라든가 뭐 전력설비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조정을 겪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이 완전 고점이 아니라 선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외되었던 실적 성장 섹터로 위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꽤나 강력한 관세 뉴스가 나왔고 두 명의 연은 총재께서도 이 관세 여파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판단해가지고 일단 오전장은 관망을 하시고 오후장부터 내가 어떤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할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되 가급적이면 조정을 이미 겪은 소외되었던 실적 성장 섹터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후에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대부분의 섹터는 오후장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섹터는 오전부터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랑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어제 굉장히 좀 뜨거웠었고요. 전력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일주일을 좀 평균 쳐보면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조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오랜만에 구리 선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맨날 보지만 구리 가격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전력설비를 말씀드릴 때 구리 선물 가격이 4.2달러 바닥을 다진 다음에 4.5달러, 4.6달러까지였는데 어제 보니까 구리가 5달러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사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통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 줄자로 갖다 댄 듯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구리 선물 가격이 4.5달러에서 5달러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전력설비랑 전선이 같이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이제 투자분들께서 정말 투심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지금도 GTC 2025가 끝나면서 이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웰이라든가 루빈에 대해서 수요가 견조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GTC 2025에서도 이 젠스당 CEO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올해 2025년에는 블랙웰이 잘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루빈이나 차세대 GPU가 잘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블랙웰을 한 몇백 대 정도 샀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블랙웰에 대한 구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의 수요는 좀 꾸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주의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텍사스주의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상승은 2025년 이후에도 업체의 실적 향상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양봉을 보여줬어요. 근데 구리 가격이
2025년 이후에 구리 가격이 29% 상승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뭐 이구산업이라든가 뭐 KBI 메탈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랑 전선도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음봉이었는데 그 종목은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우리가 알만한 대장급 종목이라고 평가되는 뭐 전력설비 기업이나 전선 기업들은 반등폭이 플러스 5% 이상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봤을 때는 저는 효성중공업이랑 좀 풍산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투자 전략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관망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일부적으로 매매를 좀 잘하고 분할 매수를 잘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력설비 괜찮다라고 판단해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어제 전력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H현대 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대표분의 발언 뭐 굳이 뭐 우리 주식 안 사도 된다 이 발언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어제 LX 일렉트릭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 속에도 효성중공업이 강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인수한 멤피스 변압기 공장이 트럼프 2.0 시대의 효자노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 중에서는 저는 효성중공업 보고 있고요. 구리 중에서는 사실 저도 이구산업을 꽤 좋아합니다. 이구산업이 구리 재련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도 작은 편이고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구산업을 좋아하는데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을 제외해서는 풍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산업은 신동산업도 하고 있고 이 타작을 만들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죠.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배당 시즌이 지났어요. 배당 기준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산을 배당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한 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만 8천 원까지 왔네요. 근데 지금도 수급종을 봤을 때는 구리 가격 인상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설비에서는 효성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관련으로 이구산업이나 KBI 메탈을 놓쳤는데 다음 종목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풍산을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대비 좀 견조한 그런 섹터가 되겠죠. 전력설비, 그리고 어제 뜨거웠던 구리와 관련해서 한 종목씩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안타깝게도 오늘 오후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일단 오전장에는 변동성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요즘의 움직임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나아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떠한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부는 국내장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랑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고르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랑 운송장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운송장비 측에서도 현대차랑 기아, 조선방산 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전기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한 만큼 운송장비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이 완성차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조금 뒤에 좀 뒷짐을 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대부분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반도체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운송장비나 2차전지 쪽에는 좀 연하게 들어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유상증자에 따른 공시가 어제 5시 40분 저녁 5시 40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3자 유증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 관세 뉴스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장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미국의 30조 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 없다라는 이 약속을 저는 지킬 거다 굳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장에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단일 공급 계약 두 가지를 갖고 오면서 어제 8%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첫 번째로
폴란드에서 ESS 사업 수주가 나왔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미국의 주택용 ESS를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수급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참 이 투심을 개선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참 2차 전지를 참 좋아하지만 저는 팩트체크랑 퀀트 분석은 무조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폴란드에서 국영전력공사랑 추진하는 ESS는 1기가와트시 규모고 1기가와트시 규모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델타 일렉트로닉스랑 수주를 맺은 규모는 4기가와트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폴란드랑 체결한 것보다 규모가 한 4배의 규모인 거 맞죠? 4배 규모인 건 맞는데 4기가와트시를 이제 수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5조입니다. 약 15조인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84조입니다. 84조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할 때 이게 적정 주가다라고 했을 때 보통 시가총액의 매출액이 한 3분의 1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년 매출을 그래도 25조에서 30조 이상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솔직히 지금 매출액이 25조 아랫단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폴란드에서 미국까지도 이 ESS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대한 ESS를 체결하면서 이를 교도모 삼아서 더 넓은 전역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까지도 ESS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8% 넘는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관심주로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TCS 스틸 보려고 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도 일단은 내외 관점으로 보자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가 실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포스코 퓨처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적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의 실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요런 제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좀 드라이빙을 걸어보고 지금 조금 매매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사장분께서도 공급망 탈주화를 현실화하면서 OEM사에 대한 공급 러브콜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2차전지 장비주밖에 없지만 2차전지 소재나 완성셀 중에서도 앞으로 잘할 것 같다라고 평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TCC 스틸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다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잖아요. 올해 1월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모델 주니퍼라는 모델에 대해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데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케이스를 TCC 스틸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과 TCC 스틸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상 관심주 좀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체크하셨나요? 네, 저는 관심주 중에서는 반도체 보려고 합니다. DIT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알고 있었는데 DIT는 이번에 좀 새롭게 공부하게 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은 AOI 솔루션, 그 다음 레이저 솔루션, 비전 솔루션 등 이 레이저나 빛을 이용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에스캐닉스 밸류체인이더라고요. 최근에도 15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 계약, 납품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캐닉스와의 단일 공급 계약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모회사가 노르홀딩스입니다. 그래서 건축 건자재 관련 기업이죠. 실적도 견조한 편입니다. 모회사가 노르홀딩스인데 이 배당 금액을 증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노르홀딩스인데 노르홀딩스가 배당을 진행을 하면은 이 노르홀딩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종목들도 이 배당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에서
배당금을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DIT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정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인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꽤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에서 2024년 넘어올 때 매출액은 한 15%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3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전망치는 매출액은 한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한 플러스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섹터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잘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종포 같은 경우도 152 정도 되는데 현재포가 10 정도이고 그 다음에 PBR이 1.43 배당 수익률이 2.3%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율을 또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3월 중순에 저점 확인한 다음에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죠. 지금 60일선 돌파하고 20일선 돌파하면서 물량 소화를 잘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수급동에 보면은 기관의 순매수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약간 좀 장대 양봉 나온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장대 양봉도 한 플러스 9% 정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전장 바라보시고 점심시간 이후로 그때 가격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6,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오후장부터 그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플러스 10% 잡으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DIT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력 설비 쪽과 구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효성중공업과 풍산입니다. 오전부터 조금 접근을 해도 고려를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이런 밸류 체인 속에서 엮여 있는 TCC 스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DIT를 얘기하셨는데요. 이 SK 하이닉스와의 이런 관계나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종목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